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액세스로 왔습니다. 자, 액세스가 여러분들 제일 어렵다고들 하세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수험생, 과거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면 조금만 준비하면 엑셀보다 액세스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네, 이거 끝나고 꼭 한번 3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제목이 공개 문제로 되어 있는데 예시 문제입니다. 2026년부터 더 이상 공개 문제는 공개되지 않고요. 야, 요렇게 낼게 예시로 문제를 한 세트를 공개했습니다. 처음에는 12개 공개했고요. 2018년도에. 그 다음에 21년도에 6개로 줄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에 마지막으로 기존 6개 문제를 조금 정비하는 형태로 공개 문제가 있었고요. 2026년부터는 공개가 아니라 예시 문제입니다. 본문에 있는 예상 문제라고 들어가 있던가 뒤에 이제 6회분 문제풀이가 바로 과거 공개 문제입니다. 그 문제들이 말씀드렸듯이 2018년부터 계속 출제됐던 아이들이에요. 그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시 문제라고 제시한 애들도 다 당의 6개 회차 중에 한 문제입니다. 즉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문제 그대로 봐주시고요. 교재에 실려있는 내용까지 살펴봐 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건 강의가 필요 없는 강의라고 해야 되나 시험이라고 해야 되겠지? 시험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세트 정확하게 흐름만 파악하시면 나머지는 직접 혼자 공부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쉽습니다. 모르는 거는 답안 파일 열어보시면 되고요. 식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액세스도 마찬가지로 입력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그러면 액세스도 실행을 좀 해볼까요? 자, ACC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겠고요. 예, 시작 화면에 고정 눌러 놓으시면 다음에 실행하실 때 이렇게 액세스가 나오겠죠. 이렇게 좀 순서대로 놔두면 좋겠다, 그죠? 우리가 아직 파워포인트는 안 했으니까 윈도우즈 사용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액세스 실행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액세스 같은 경우는 저장 위치를 내가 최초에 지정을 제대로 잘못하면 답안 파일이 어디 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저장하기를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 개체를 닫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저장이 돼요. 그래서 빈 데이터베이스 클릭하시고요. 새로 만들기 딱 눌러줍니다. 그리고요, 빈 데이터베이스 다시 한번 눌러주고요. 여기 경로에서 열기 눌러주시고요. 데스크탑에서 앞에 우리 C003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폴더 이름도요, 동일하게, 파일 이름과 동일하게 잡아주고요. 엑셀과 액세스 파워포인트 파일명 동일합니다. 우리는 지금 비번호를 C003이라고 예정하고 가는 겁니다.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들 다 배정됩니다. 그 번호로 폴더 파일 이름 통일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시면은 가끔가다 시험 한번 보면 회마다 한 두세 분씩 계세요. 선생님 인수하려고 그랬는데요. 액세스 파일을 못 찾았어요. 야, 지금 여기다가 꼭 여기서 지정해야 돼. 안 하면은 실격입니다. 자, 액세스를 딱 실행을 하고 빈 데이터베이스 열면은요. 이렇게 테이블 1이 열리는데 닫기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구성해야 됩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 필기에서 배웠죠. 자, 만들기 갑니다. 테이블 디자인 갑니다. 필드가 요 위에 있는 항목 이름들입니다. 그대로 입력해 봅니다.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3번 눌러주면 가네요. 연수비 이렇게 해줍니다. 액세스는 엑셀의 표시 형식을 제일 먼저 지정합니다. 그래서 직원번호 같은 경우 이거 문자로 넣어도 되고요. 숫자로 넣어도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직원번호를 숫자로 넣을 때 이렇게 이 앞에 첫 번째 글자가 0이 있는 아이들은 숫자로 하시면 안 돼요. 문자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텍스트로 하셔도 되고 숫자로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 여기서는 그냥 놓을까 말까 고민이 됩니다. 나중에 통일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숫자로 가자. 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하단에 가셔서 숫자리수 0 지정합니다. 기타 조건은 엑셀과 동일하기 때문에 정수로 모두 표시하기 때문이에요. 구분 코드는 문자 그대로 놔둡니다. 교육 월수 숫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수자릿수 0 지정합니다. 자, 마지막에 연수비 같은 경우는 통화가 형식에 있어요. 그래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수 자릿수 0으로 지정합니다. 보통 통화는 기본적으로 소수점 자릿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7.6원 이런 거 보통 없기 때문에 자동 생략은 되나 강제로 할당해 놓습니다. 닫기 눌러 놓으시고 예 눌러줍니다. 테이블 보시면은 요 이름 요거 쓰셔도 돼요. 직원 교육 현황 쓰셔도 되고 그냥 테이블 이름 쓰셔도 됩니다. 이거에 대한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기본 키 넣을래 그러면 아니요 눌러주세요. 열어주시면은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010 탭키, 그 다음에 C, 다음에 11, 20,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탭키와 엔터키 눌러가면서 계속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또 만들기 두 번째 표 만들어 줍니다. 테이블 디자인 갑니다. 구분 코드요. 종류요. 자, 둘 다 문자열이죠. 그대로 둡니다. 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는 방식마다 차이는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구분 코드가 여기 두 개 연결돼서 직원 구분이 상이고요. 얘네가 하위예요. 그래서 직원 코드를 직원 교육 현황에서 가져다 쓸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 이 구분 코드 요것이 얘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외래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얘를 연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직원 코드 여기에 있는 이 두 번째 테이블에 요 동일하게 있는 필드에다가 기본 키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쿼리 편집할 때 자동으로 조인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 키 지정 안 하고 나중에 쿼리에서 조인 지정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재도 그렇고 저는 지금까지 20년간 계속해서 기본 키를 적용했습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자, 넣고요. 테이블 2도 마찬가지로 입력해 줍니다. 캡슐랑 눌러놓고 입력하는 게 좋겠다, 그죠? 대문자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입력 시스템 모드 있는데 교재 보시고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IMU 모드 쓰시면 이게 전환되면서 한영키 자동으로 누르지 않아도 전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열고요. 여러분들 다 입력해 주십시오. 저도 잠깐 닫고 입력하겠습니다. 저는 복붙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입력부터 하셔야 되니까 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닫기 눌러주고요. 이제 끝났어요. 이 액세스는요, 사실 입력 데이터에 오타만 없으면 여러분들 모든 게 끝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이어서 한번 가도록 하죠. 조회 화면 해서 폼을 만들 거예요. 다음 조건에 따라 구분 코드가 A 또는 S면서 연수비가 20만 원 미만인 데이터의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설계하고 해당 데이터를 출력하셨어요. 그랬어요. 해당 현황은 목록 상자에서 필드명 직원번호의 오름차순을 출력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폼을 만들려면 사실 폼 마법사에서 우리 쿼리 편집기를 이용을 해서 작업할 수도 있긴 한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테이블을 가지고 여기에서 조회되는 데이터를 먼저 쿼리로 만듭니다. 그죠? 쿼리 디자인 눌러주시고요. 여기다 테이블 두 개를 가져다 놓고요. 우리가 이 그림에서 사용되는 한번 보자.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보시면은 직원 번호, 구분 코드, 연수비 얘네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직원 번호 더블 클릭, 구분 코드 더블 클릭하면 아래쪽에 디자인 눈금 영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추가가 되죠. 그리고 연수비 들어가고요. 교육, 월수죠, 월수. 그리고 종류 이렇게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조건을 지정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다음 조건에 따라서 구분 코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A 또는 S이면서라 그랬어요. 그때는 A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A, O와 뭐예요? S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가다 함수가 자동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따옴표로 묶어주세요. 이렇게 원칙입니다. 문자열은 무조건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연수비가 또 20만 원 미만이래요. 20만 원 미만이니까 미만 20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가지 않았냐?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지워야 되겠네. 그죠? 20만 원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리고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A 또는 S면서 할 때 이 오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면서는 AND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조건 같은 행에 넣어주면은
네, 엔드 조건이 됩니다. 이 두 조건 모두 만족하는 애들만 나오는 거예요. 얘네를 분할해 가지고 아래쪽에 S 쓰고 얘도 같이 써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쓰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빼먹어 실수하고. 그래서 아예 패턴적으로 외우십시오. 항상 조건은 A, O와 B, and B, C예요. 지금 보시면은 구분 코드 A, 이게 A야.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S, 세 번째 조건이 연습이에요. 항상 똑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래서 그냥 문제 나오면 이렇게 써도 돼. 알겠지? 예, 조건 또는 조건 두 개 넣고 뒤에다가 엔드 주고. 자, 갑니다. 목록 상자에서 필드명에 직원번호 오름차순이래요. 여기 보면 직원번호 오름차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회 작성한 SQL문을 복사하시오 그랬어요. 이게 다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너 조인은 요거 조인 되는 거 있죠? 앞에서 테이블의 기본키 지정하면 얘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이게 이너 조인이에요. 오토바이는 요게 오토바이입니다. 됐죠? 다 끝난겨. 더 이상 할 게 없어. 자, 닫기 눌러줍니다. 얘 눌러주고 쿼리 1 열고요. 쿼리 1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겠죠. A 또는 S인에만 나왔고요. 그 중에 20만 원 미만인 애들만 나왔습니다. 그죠? 총 레코드는 8개가 조회가 됐습니다. 가끔 가다가 빠지는 애들이 있는데 그때는 구분 코드 오타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친구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주면 됩니다. 바로 갑니다. 만들기 갑니다. 폼 디자인 갑니다. 자, 너비 물어보지 마세요. 왜 16까지 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외우십시오. 자, 레이블 갑니다. 그려줍니다. 제목 그려주세요. 다음 줄로 넘길 때는 Shift 엔터예요. 엑셀하고 다릅니다. 엑셀은 Alt 엔터지만 얘는 Shift 엔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글꼴 크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목록 상자 넣습니다. 목록 상자는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얘가 목록 상자일 거예요. 클릭해 주시고요. 대충 깔고 슬슬 아무렇게나 그립니다. 다음 갑니다. 쿼리 뭐하러 만들었어? 여기다 쓰려고요. 모두 넣습니다. 다음 넣습니다. 정렬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습니다. 열 너비는요, 이 지금 화면에 이 마법사에 보이는 너비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칸 있죠? 요거에서 한 1mm 정도 크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크롤이 살짝 생겨도 1mm 정도, 이 정도는 허용이 됩니다. 다음 마침 눌러줍니다. 왼쪽에 있는 거 지웁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형식에 가서 열 이름 표시합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좀 전에 우리 레코드가 8개였죠? 그럼 8개면 그 8개가 들어갈 만큼 키워줍니다. 자, 그리고요. 요 아래에 지금 그림이 흐리게 잘 안 보이는데 선이 하나 있어요. 선을 두꺼운 선으로 하나 그려서 그림자처럼 만들어줍니다. Shift를 먼저 눌러요. 드래그 눌러줍니다. 대충 깔까 슬슬 그립니다.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 주시고요. 테두리 두께를 가는 선으로 돼 있는데 3에서 4 정도 줍니다. 여기다가 3에서 4 정도 이렇게 적용하시고요. 얘를 그까이 거 대충 슬슬 마우스로 이동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택한 상태로 방향키로 이동합니다. 컨트롤 방향키 누르면 미세하게 조정됩니다. 그냥 대충 놓으십시오. 왜 대충 놓으라고 하는지 알 거예요. 좀 이따가. 자, 레이블 밑에 하나 그려줍니다. 자, 리스트 박스, 레이블하고 텍스트 상자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교재 보시면 나옵니다. 박스 조회 시 작성된 SQL 문 작성해 주고요. 모서리 더블 클릭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크기가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어차피 상관은 없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쿼리 있죠? 예, 실행합니다. SQL문은 여기 보기에서 SQL 보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SQL 보기가 최신 버전에서는 이게 세로로 길게 쭉 나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달라도 그냥 해.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어봐. 다음에 또 물어보면 알아서 해. 자, 이게 지금 예전 방식의 SQL문이고요. 요즘에 이제 오피스 365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얘네가 정갈하게 딱 정리가 돼서 개인 딱 예쁘게 돼가지고 나옵니다. 그대로 컨트롤 C,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이번엔 레이블을 하나 그려넣습니다. 대충 깔 거 슬슬 컨트롤 V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테두리가 지금 보시면 파선입니다. 그래서 테두리 스타일이 투명이 되어 있는데 얘를 파선으로 지정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깔 거 슬슬 대충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범위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요. 정렬 갑니다.
크기 갑니다. 가장 넓은 너비에 갑니다. 맞춤 갑니다. 오른쪽에 맞춤합니다. 됐죠? 자, 너비가 18이기 때문에 센터는 8점입니다. 8점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단 크기 잘 맞춰졌고요. 얘는 좀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100점입니다. 됐죠? 근데 이제 이 제목의 크기는 문제에서 주어졌을 텐데 왜 안 보이니? 이렇게 보이고 쭉쭉쭉 가고요. 얘는 기타 조건에 있나 봐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맨 밑에 가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입력 화면 및 보고서의 제목은 16입니다. 항상 16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예전 공개 문제는 16입니다. 이렇게 대충 그려주시면 되고 좀 작다 그러면 늘려주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닫기. 얘 폼 만들고요. 얘는 그냥 닫습니다. 폼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스크롤이 생기는데요. 이 스크롤은 지금 우리가 목록 상자 너비가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그럼 밑으로 살짝 내려줍니다. 자, 두꺼운 선도 살짝 내려줍니다. 크기만, 요 길이만 좀 늘려주겠습니다. 살짝 더 키워줘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잡아주고 더 키워줄게요. 넉넉하게. 컨트롤 방향키에서 붙여주고 닫기 누르는 순간 저장됩니다. 별도로 저장 같은 거 없습니다. 100점입니다. 됐죠? 인쇄 미리 보기 갑니다. 페이지 설정 갑니다. 상단 얼마요? 60이요. 왼쪽 얼마요? 25요. 왜 25냐고 묻지 마십시오. 책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A4 용지 너비가 21cm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요 양쪽 여백 25cm는 이 시험의 설계 당시에 기본 여백 설정입니다. 지금처럼 이 여백이 좌우가 이렇게 좁게 1.9로 설정된 1.9cm, 즉 2cm로 설정된 것은 2013 버전부터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시험 문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좌우 여백을 2.5, 2.5 준 거고요. 16은 왜 줬을까? 생각해봐. 야, 21cm에서 좌우 5 빼봐. 그럼 16 나오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자, 끝났습니다.